어레이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렉탱귤러 어레이, 다른 하나는 폴라 어레이. 오늘 공부할 내용은 패스 어레이입니다. 패스 어레이를 어디다 써먹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패스 어레이는 경로 배열입니다. 내가 지정한 경로를 따라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쭉 복사해 주는 것. 기찻길의 선로 있죠. 기찻길의 선로가 일정하게 쭉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컨베어 벨트 같은 거. 컨베어 벨트에 롤러 있죠. 이렇게 쭉 일정하게 돼 있죠. 네, 바로 그런 것들을 설계할 때 씁니다. 저 예전에 그 설계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회사에 현대자동차에서 의뢰가 하나 들어왔어요. 공장을 이전하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붕 떠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설계는 평면으로 하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떠 있는지 내려가 있는지 이걸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로를 쭉 만들고 자동차 딱 지정하면 자동차가 이렇게 쭉 매달리는 그걸 만들었었어요. 그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사가지고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오토캐드는 그런 걸 잘해요. 저거 괜찮아. 그러면 자기네들이 개발해서 넣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작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들 되게 잘하더라고요. 이 패스 어레이가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정한 공장 같은 거, 일정한 경로를 따라서 쭉 복제하는 거. 자, 패스 어레이를 쓰려면 우리가 하나 명령을 더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조인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조인을 먼저 하고 패스 어레이를 할 겁니다. 조인이라는 건 선 또는 원을 하나로 묶어주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때 묶어줄 때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동일선상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가 트림을 하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선과 여기 있는 이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게 맞나요? 트림을 해서 잘랐으니까 동일선상에 있죠. 자, 조인은 여기 있습니다. 이게 조인이에요. 원본 선택하고 연결되어질 거 선택하고 엔터. 맞습니까? 네, 이건 동일선상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선이 이건 동일선상이 아닌 거죠. 이런 건 안 돼요. 어떤 게 되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라인, 자, 이렇게요. 이 선과 이 선은 동일선상에 있는 겁니다. 조인. 자, 한번 해보실까요? 다시 보죠. 이번엔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선이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이렇게 끝점이 맞닿아 있는 경우. 여기 끝점이 닿아 있죠? 네, 이런 경우 조인이 돼요. 보시면 이렇게 선들이 따로따로 연결이 되지만 조인 명령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을 끊는 것, 이걸 분해라고 합니다. 익스플로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그러면 이렇게 낱낱이 끊어지겠죠. 서클, 투포인트. 자, 트림. 제가 이번엔 중간에 서클을 넣습니다. 조인. 자,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경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배열을 할 건데요. 컨베어 벨트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500mm, 그 다음 500mm, 500mm, 1000mm, 다시 500mm, 500mm, 2000mm. 아니다. 그냥 1000mm만.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그려보실까요? 다음 필렛을 할 겁니다. 필렛 반지름 150, 네, 이렇게 전부 다 모서리를 동글동글하게. 자, 이렇게 전부 다 필렛 150. 자, 그 다음 조인이요. 조인. 근데 조인을 하고 나면 이렇게 보세요. 커맨드 라인을 꼭 읽으셔야 돼요. 13개의 오브젝트가 컨버티드, 변환되었습니다. 3개의 폴리라인으로. 한 번에 폴리라인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3개의 폴리라인으로 바뀌었대요. 하나, 둘, 셋. 내용이 복잡하면 한 번에 바뀌지 못해요. 한 번에 하나로 다 연결하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3조각으로 혹은 4조각으로 폴리라인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간단해요. 한 번 더 하면 됩니다. 조인. 그러면 비로소 8개의 세그먼트가 조인되었습니다.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이해되셨나요? 한 번에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혹은 3번 하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옵셋을 할 겁니다. 50mm씩. 이렇게 좌우로 50mm씩 옵셋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주셔도 좋아요. 옵셋 60mm. 자, 이렇게 제가 50mm씩 이렇게 옵셋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게 롤러가 되겠죠. 자, 레이어도 하나 만들어 놓죠. 우리 중심선 많이 쓰니까 중심선도 불러와 보죠.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이 선은 중심선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중심선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사각형을 하나, 아니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까요? 제가 라인을 그렸습니다. 물론 여기다 사각형을 그려도 좋아요. 라인을 그려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어레이. 선을 선택하고 엔터, 패스 어레이. 네, 이 중심선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비트윈이 1mm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비트윈 50mm 간격으로. 그러면 선이 50mm 간격으로 쭉 복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컨베어 벨트처럼 이렇게 쭉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비트윈 간격으로 지금 조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트윈 이렇게 간격으로 조절하는데 이건 어디서 가냐면 여기 있는 메주어라고 하는 옵션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여기 메주어가 길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등분을 할 때요, 똑같이 나누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바이드고 하나는 메주어입니다. 보시면 여기 값이 2개가 있어요. 디바이드하고 메주어하고. 디바이드는 등분입니다. 똑같이 나누는 걸 말해요. 예를 들어서 피자와 같은 경우 6조각 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6등분을 뜻하는 거죠. 크기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6개의 조각이 크기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디바이드의 의미입니다. 메주어는 거리로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30mm씩 재단해 주세요. 그럼 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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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mm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메주어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디바이드는 등분, 똑같이 나누는 것. 그래서 등분이라고 하고 메주어는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이 예가 명령어가 있어요. 이렇게 디바이드하고 메주어가 명령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근데 그게 여기도 존재해요. 어레이에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디바이드로 놓으면 아이템의 개수로 따집니다. 보시면 자, 메주어로 가볼까요? 50mm 그랬더니 끝에 어떻게 돼요? 짜투리가 남는 거 보이시나요?
근데 50mm씩 잘라가면 반드시 끝에 짜투리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디바이드로 가면 80조각이요. 그러면 딱 맞게 떨어지겠죠. 그리고 간격은 알아서 조절합니다. 전체 개수 알아서 계산합니다. 나는 개수만 조절하면 돼요. 아이템만 넣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로 배열을 쓸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로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이트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명령어입니다. 로테이트는 사물을 회전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라인,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그 다음 로테이트, 그러니까 CAD가 로테이트할 객체를 선택해 달랍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랬더니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봅니다. 기준점을 물어봐요. 자, 기준점 클릭했습니다. 회전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CAD가 다시 물어봐요. 저한테 로테이션 앵글 몇 도 더 회전할 것입니까? 현재 지닌 이 각도에서 몇 도를 더 가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절대 각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에서 몇 도 더 진행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90도라고 하면 현재 각도에서 이렇게 90도가 진행이 돼 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로테이트. 자, 회전되고 있죠. 그죠? 자, 마이너스 90도.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 90도로 회전이 됩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 카피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복제란 뜻이죠. 카피하고 90도 회전. 하나 더 생겼네요. 다시 봅니다. 로테이트 카피하고 180도. 그러니까 열십자로 딱 그려지는 거 맞습니까? 자, 한번 해보시죠. 이과제물이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그려봤었죠? 자, 제가 그려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50mm 옵셋 20mm 다시 옵셋 10mm 옵셋 150mm. 자, 이렇게 두 개는 은선입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싹 자르고요. 랭슨 델타 아니 랭슨이란다. 옵셋 3mm 3mm 옵셋하고 그 다음 익스텐드 선 연장하고 자, 필요 없는 선 지우고 그 다음 이 부분 옵셋 18 그 다음 트림으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선 지웠죠. 그쵸? 자, 로테이트. 자, 이렇게 돌아가는 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10도 더 회전. 다시 볼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아가면 플러스, 이렇게 돌아가면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10도. 네, 그리고 트림으로 잘라놓으면 어떤가요? 좌표 썼나요? 안 썼죠? 그냥 그려졌죠. 근데 이런 방법 굉장히 많이 써요. 한번 해보실까요? X라인 0도 90도 옵셋 52 옵셋 120 자, 트림 자, 얘는 지워도 돼요. 자, 여기가 몇 도죠? 83도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7도 회전시키거나 얘를 이쪽으로 83도 회전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로테이트 있는 거 써먹을까요? 마이너스 7도. 아이고, 그냥 로테이트 7도네요. 로테이트 7도 맞나요? 또는 얘 지우고 로테이트 카피 마이너스 83도. 그러면 금방 해결되죠.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쪽 것만 그려봅니다. 라인, 옵셋 12mm, 25mm, 13.5mm, 28mm. 자, 우리가 공부했던 필렛으로 해볼까요? 필렛. 라디어스 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16도예요. 자, 얘 지우고 로테이트, 카피 116도 필렛. 그럼 금방 그려지죠. 자,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X라인. 자, 필렛 옵셋 128mm, 옵셋 42mm, 옵셋 15mm. 그 다음 옵셋 49mm, 다시 옵셋 15mm, 다시 옵셋 45mm. 그 다음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120도랍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기준점을 여기다 잡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가게끔. 카피 120도. 나머지 필렛으로 선 마무리. 서클 반지름 15, 트림, 그 다음 필렛. 그리고 나머지 필렛. 그러면 모습 완성됐나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X라인 0도 90도, 옵셋 4mm, 그 다음 옵셋 42mm, 옵셋 10mm, 다시 옵셋 66mm. 자, 얘가 이쪽으로 105도. 로테이트 클릭하고 카피 105도. 나머지 필렛. 서클 반지름 4mm, 트림으로 지우면 자, 모습 완성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이번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얘를 그릴 겁니다. 얘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려야 될 방식이 돼요. 자, 보세요. X라인. 자, 0도, 90도. 자, 필렛으로. 그 다음, 옵셋 62mm. 옵셋 30mm, 옵셋 39mm, 옵셋 41mm. 자, 트림으로 잘라내고요. 옵셋 10mm. 서클, 다시 서클, 반지름 22.5mm. 자, 여기서 라인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선을 그냥 로테이트 합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카피 65도. 자, 트림으로 선을 끊고 필렛으로 선을 마감하면 이렇게 모양이 되겠죠. 자,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 각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갑니다. 로테이트. 자, 101도. 그죠? 각도가 되어 있으니까 카피하고 101도. 그 다음 이렇게 37도죠. 로테이트. 카피하고 37도.
선의 길이가 10mm죠. 서클 10mm. 자, 트림으로 잘라냅니다. 요 점의 위치가 여기죠. 이동합니다. 이동하기. 끝점에서 끝점으로. 나머지 필렛. 그러면 좌표 계산 없이 로테이트만 가지고 작업이 일어나죠. 제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좌표 많이 안 쓴다고. 그죠? 많이 안 쓰는 이유가 바로 로테이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X라인을 많이 활용하고 로테이트를 많이 활용하면 이렇게 좌표 없이도 그려낼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로테이트에는요, 조금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듯이 현재 각도에서 몇 도 더 가세요. 이게 로테이트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절대 각도로 맞추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45도로 맞추고 싶어요. 30도로 맞추고 싶어요. 혹은 0도로 맞추고 싶어요. 이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자, 봅니다. 제가 라인을 하나 이렇게 그릴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극좌표 추적기를 쓰지 않고 극좌표 추적기가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얘가 지금 몇 도인지 몰라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걸 수평선으로 이렇게 그리길 원합니다. 즉 0도가 되길 원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쓰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라인. 자, 얘는 45도예요. 각도를 알고 있는 경우와 각도를 모르는 경우 두 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로테이트. 먼저 각도를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기준점 클릭하고 나면 여기 레퍼런스라는 말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레퍼런스가 우리나라 말로 참고서란 뜻입니다. 참조하다라는 뜻이에요. 현재 각도를 참조해서 새로운 각도를 입력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레퍼런스. 지금 이 선의 각도가 몇 도인가요? 이 선이 지닌 각도 45도죠? 여기다가 45도를 씁니다. 45도. 엔터. 그럼 뉴 앵글, 새로운 앵글, 새로운 각도 0도. 0도로 바뀐 거 맞습니까? 자, 저처럼 선을 두 개를 그리시고 일단 오른쪽 것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왼쪽 걸 해보겠습니다. 로테이트.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 레퍼런스. 근데 각도를 모르잖아요. 네, 점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입력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먼저 클릭합니다. 베이스 포인트를 여기로 클릭했죠? 여기를 먼저 클릭하고 그 다음 나머지 점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러면 그 두 점 사이에 각도가 들어가요. 자, 0도, 엔터. 맞나요? 이 두 번째, 지금 한 것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이걸 써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미지를 불러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탐색기 띄우세요. 자, 그러면 어디 있을까요? 이미지를 찾으세요. 찾으셨나요? 네. 간단합니다. 드래그 앤 드랍입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쭉 이동해서 원하는 지점에 가서 버튼을 딱 떼는 것. 이게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쭉 드래그해서 드랍.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딸려 들어옵니다. 이때 인서션 포인트가 0,0으로 나와요. 그냥 엔터. 그 다음 크기도 엔터. 엔터. 그리고 휠 더블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이미지가 들어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이거는 윈도우에서 흔히 쓰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드래그 앤 드랍이에요. 이미지를 드래그 하세요. 그럼 이렇게 딸려다닌단 말이죠. 그죠? 이거 복사할 때 많이 쓰잖아요. 이걸 캐드 위에다가 캐드로 이 커서를 캐드로 끌고 온 다음에 드랍. 그럼 캐드 안으로 들어와요. 여기서 인서션 포인트 위치를 물어봐요.
이미지가 들어가야 될 위치 CAD가 0,0으로 잡아놨단 말이죠. 엔터. 그 다음에 스케일 크기를 물어봐요. 1 그냥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회전값 그냥 0 엔터. 그러니까 드래그 앤 드랍하고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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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치면 돼요. 그 다음에 휠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미지가 딱 확대가 됩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토지 이용 확인 계획서는 언제 보냐면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자, 우리 건물 좀 지어봅시다. 여기 내 땅인데 여기다 건물 좀 지어볼까요? 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입니다. 이걸 보고 아 여기가 어떤 지역이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 도시 지역이고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7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나오고 대지이며 면적이 274m 제곱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특이사항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겠죠. 이렇게. 다행히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 다음에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바로 얘예요. 이 지도. 생각해 보세요. 도면을 그릴 건데 도면을 다 삐딱하게 그릴 수는 없잖아요. 다 똑바로 놓고 그린단 말이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이 나올까요? 자, 제가 도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있던 학원에서 썼던 도면입니다. 자, 동일한 거죠? 동일한 지도를 끄집어낸 거죠? 지금 이쪽이 북쪽인 거 보이시나요? 네, 북쪽입니다. 그럼 옆에 도면 볼까요? 이쪽이 북쪽이랍니다. 도면 지금 여기가 일렬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도대체 이 방위는 어떻게 잡았을까요? 바로 오늘 공부한 로테이트에 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라인을 그릴 건데 이 배경색이 흰색이에요. 근데 커서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라인. 일부러 이렇게 움직여 보면 알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나중에 크게 확대하면 보여요. 커서 보이시나요? 네. 선의 중간쯤 되는 데다가 클릭하고 선을 쭉 뺍니다. 다시 라인. 다시 라인. 다시 한번 또 라인. 이렇게요. 선이 내가 그린 라인이 그림의 선 중간으로 지나가게끔 그리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기 보시면 대는 대지를 뜻합니다. 대지는 뭐냐면 지번이 있는 땅을 대지라고 해요. 여기 도라고 써 있죠? 도로예요. 여기 천이라고 써 있죠? 하천입니다. 근데 여기 잡이라고 써 있죠? 이건 잡종지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높낮이 차이를 보세요. 여긴 도로죠. 그러니까 도로니까 이만할 거예요. 여긴 천이죠. 천이니까 도로보다 낮게 있겠죠. 그러면 도로와 천 사이에 이렇게 비탈면, 즉 경사면이 있겠죠. 이 경사면은 쓸 수가 없는 땅이죠. 뭔가를 이렇게 모아놓거나 아니면 치워야 되는 땅, 이걸 잡종지라고 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경사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축척이 얼마예요? 1대 500분의 1 도면입니다. A4 사이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여기를 선택하면 선택이 안 돼요. 여기 이 경계를 선택해야만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될 키로 지웁니다. 그러면 딱 내가 원하는 모양만 남죠. 자, 필렛.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위를 표시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이쪽이 북쪽인 건 알아요. 그럼 우리도 여기다가 방위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위 표시하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겠죠. 한
두세 가지 방법만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불러드린 이 이미지의 크기가 얼마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제 거는 1mm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로 들어왔나요? 자,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measure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measure가 길이란 뜻입니다. 여기 distance 보이시나요? 이 distance로 이렇게 두 점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길이가 나옵니다. 얼마나 나오나요, 여러분들? 저는 0.15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A4 사이즈가 1mm로 들어와 버려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얼마로 나오나요? 두 점을 클릭해 보세요.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0.154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얼마로 나오세요? 상황에 따라서 여기다 그리는 원의 크기를 바꿔야 됩니다. 어떤 때는 10, 어떤 때는 1, 어떤 때는 뭐 0.1 이런 식으로 상황에 따라서 크기를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서클 저는 0.15 쓸 겁니다. 아이고 0.15 크네요. 서클 0.015 요만하네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요. 라인을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쿼드란트끼리 선을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요. 자, 계산기를 두들겨 봐야 되겠네요. (0.4) 0.15 어떻게 해야 되나? 옵셋 0.006 이거 자, 3 이렇게요. 필렛하고 연장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그려지죠. 보통 반지름이 10mm일 때 얘를 4mm 정도로 주시면 돼요. 이 원의 반경이 이 원이 반지름 10일 때 여기를 4mm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략 모습이 맞아요. 자, 보다시피 이런 식으로들 많이 그려요. 그리고 그냥 간략하게는 이런 식으로도 그냥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어쨌든 간에 이쪽이 북쪽입니다 라는 것만 인식시켜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얘도 좀 이렇게 갖다 붙여 놓고 문제는 뭐예요? 요 라인이 0도 라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각도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를 쓰는 겁니다. 로테이트 베이스 포인트를 지정하고 레퍼런스 베이스 포인트와 그 반대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0도. 그러면 이와 같이 북쪽 방향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도면 이렇게 그립니다. 요즘은 네이버 써요. 다음 써요. 지도 나오죠?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동서남북 맞춰요. 요즘은.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종종 네이버 잘 쓰거든요.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스케일 명령어를 공부할 겁니다. 스케일.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입니다. 스케일은 크기를 조절하는 명령어인데 배수로 갑니다. 배수로 가요. 자,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렉탱글 골뱅이 100,100 자, 이렇게 100,100인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시죠. 그 다음 스케일입니다. 스케일은 여기 있어요. 자, 스케일. 그러면 제일 먼저 CAD가 물어봐요. 선택하라고. 제가 선택했습니다. 엔터. 그랬더니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을 물어보네요.
기준점 지정하고 그랬더니 스케일 팩터를 물어봅니다. 몇 배 키울 건가요? 제가 2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2배 커진다는 뜻이 되는 거죠. 맞나요? 2배 커진 거? 스케일 0.5 그럼 2분의 1로 줄은 거죠. 다시 봅니다. 스케일 3 3배 키웠습니다. 그러면 스케일 얼마를 줄여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 나누기 3이라고 쓰시면 돼요. 분수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실제로 접목을 해보죠. 우리가 축척 계산할 때 했던 걸 한번 해보죠. 자, 렉탱글 골뱅이 10,000,8천입니다. 네. 여기다가 도면을 그릴 거예요. 얘 10,8천짜리입니다. 자, 렉탱글 420,297 옵셋 10mm. 자, 어떤가요? 오른쪽은 내가 그려야 되는 실물, 왼쪽은 도면. 도면이 훨씬 작죠. 축척 계산해야죠. 그죠? 계산하는 거 안 잊어버리셨겠지요? 자, 보시죠. 자, 10,000 곱하기 2 나누기 420 47 나오네요. 8,000 곱하기 2 나누기 297 53 나오네요. 축척은 1대 50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50분의 1로 줄일까요? 얘를 50배 키울까요? 우리가 그리는 건 실물이에요. 그죠? 실물은 1대 1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얘는 줄이지 않아요. 누굴 키워요? 얘를 50배 키우는 겁니다.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키우는 겁니다. 스케일 50배. 자, 주몰. 자, 나머진 이동이죠. 이렇게요. 그러면 도면 안에 딱 맞게 들어갔죠.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출력을 50분의 1로 줄여서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사이즈에 맞게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나요? 다시 설명합니다. 도면을 그릴 때 내가 그려야 되는 실물은 1대 1로 그립니다. 그래야 그리기가 쉬워요. 그잖아요. 이거를 내가 다 축소해서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걸 다 변형해야 되잖아요. 그 값만큼 다 축소시켜야 되잖아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물은 그냥 1대 1로 그립니다. 대신에 뭐만 키우면 돼요? 도면 요소들을 내가 계산한 축척값만큼 키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출력할 때 이 전체를 내가 계산한 축척값만큼 줄여서 출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나올 때는 축소된 도면을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게 되게 단순해요. 그런데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이게 축척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도면을 그릴 때 실물은 1대 1로 그립니다. 왜요? 그리기 쉬우라고. 대신에 뭐가 커져요? 도면 요소들이 내가 계산한 값만큼 그러니까 내가 계산한 축척만큼 키우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치수, 문자, 선종류 이런 게 다 50배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 겁니다. 문자 50배 키우는 법, 치수 50배 키우는 법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나중에 출력할 때 50분의 1로 전체를 다 줄여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스케일에는요, 아까 로테이트와 똑같습니다. 자, 렉탱글 100, 100 제가 이렇게 치수를 넣어 봤습니다. 좀 크기를 키워 볼까요? 자, 제가 100mm짜리로 키웠습니다. 스케일
엔터. 기준점 잡고 보니까 여기 카피 있네요. 카피 2배. 자, 복제된 거 맞습니까? 네. 카피는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스케일. 제가 얘를 150으로 맞추고 싶어요. 지금 100mm잖아요. 이 크기가 100mm잖아요. 150으로 맞추길 원해요. 그러면 몇 배를 해야 되죠? 1.5배 하면 되죠. 그러면 170은요? 1.7 하면 되죠. 네. 자, 1.7. 됐네요. 얘를 120으로 맞추고 싶습니다. 얼마를 해야 되죠? 셈이 안 되죠. 그죠? 보세요. 스케일. 우린 당황 안 해도 돼요. 기준점 잡고 여기 레퍼런스 있죠. 맞습니까? 네. 자, 레퍼런스를 씁니다. 여기다 쓰는 거예요. 얼마를? 170을 얼마로? 120으로. 맞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얘가 1대 50도면이잖아요. 그죠? 얘를 1대 6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스케일. 기준점 클릭하고 레퍼런스. 지금 현재 1대 50이잖아요. 50을 얼마로? 60으로. 1대 60도면.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도면 바꿀 때도 써요. 도면의 크기를 바꿀 때. 근데 이거 엄청 많이 써요. 왜냐면 우린 을이잖아요. 갑이 도면을 보내줘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도면의 축척을 맞추는 일들이 제법 많아요. 이거를 지금처럼 1대 50으로 왔는데 1대 60으로 키운다든지 1대 60으로 왔는데 1대 50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테두리를 다시 그릴까요? 아닌 거죠. 스케일의 레퍼런스를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봤던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나 스케일의 레퍼런스는 고급 활용 예제입니다.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쓰시는 용법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바꿔보시죠. 16,950입니다. 그죠? 16,950이죠. 그죠? 그럼 이거 17,000이라고 가정하죠. 17,000이라고 가정하는데, 자요. 얘는 크기를 알 수 있나요? 없죠. 스케일, 레퍼런스, 크기를 모르니까 기준점과 그 반대점을 클릭합니다. 이 두 점의 길이가 얼마라고요? 17,000이요. 자, 휠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7,000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우리가 도면을 그리려면 첫 번째로 로테이트의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방위각을 맞춰야 되고, 두 번째는 스케일의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실측한 실제 크기로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개의 명령어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